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여가 레크리에이션 5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네, 금방 시간이 가네요. 벌써 5주차. 우리가 절반은 이론 수업, 절반은 실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실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실에서는 전체 인원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실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실기를 하는 게 어떤가? 또 아니면은 코로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은 또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여가 이론인데요. 요것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은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어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상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원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는데 그게 뭘까 고민해서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이 어떤 만류인력의 법칙, 그래서 뭔가 이 지구가 인력으로 이걸 끌어당기고 있어서 이게 떨어졌다라는 걸 밝혀내죠. 그러면 그런 원리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원리가 존재하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뭐다? 이론이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떤 이론적인 거 보이지 않는 원리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전문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전문가예요. 누구나 다 보이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은 그거는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은 원리, 뭐 어떤 이치 이런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걸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예측이라는 측면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면에서 벌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의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가고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여가 학자들이 밝혀놓은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가 기능 혹은 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leisure functioning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개인이 자기의 능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가 능력.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여가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러면은 그거를 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각 개인의 능력치를 여가 욕구에 대한 능력, 인지 여가 능력, 인지된 여가 능력, 그다음에 여가 조절 능력, 그래서 그다음에 여가 심취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여가 욕구를 타인 설득의 의지, 즐거움의 욕구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인지된 여가 능력이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가 인지된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여가 능력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평가하는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설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체크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지된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여가 능력이 있느냐, 여가 활동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여가 시간을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겠죠. 그다음에 여가 기술, 나의 여가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여가에 긍정적으로 여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된 여가 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조절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재미 조절 능력. 그래서 얼마나 똑같은 여가 활동을 하더라도 요거를 더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밋밋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나 또 아니면은 무지 재밌게 그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재미 조절 능력도 하나의 개인 능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 심취도 짜릿하고 몰두 거기에 얼만큼 빠져들 것인지 그런 것들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그냥 밋밋하게 할 거냐 아니면 깊이 빠져들어서 그냥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하여튼 이런 여가 능력이라는 걸 평가하는 여가 기능 혹은 여가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해서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여가 태도. 여가 태도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는 어떤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가에 대해서 이건 여가 태도니까 여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수업 태도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혹은 양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양태가 안 좋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어떤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는 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뭔가 연결돼서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근데 태도에도 종류가 있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가 있다. 그래서 정의적인 태도는 정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감정적인 거.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감정적인 측면, 특히 어떤 특정 여가에 대해서 여가 활동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 헬스 보디빌딩을 하는 남성이 발레를 하라고 하면은 발레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겠어요? 아우 저 못해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인지적인 여가 태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지식이 더 발전해서 신념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발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측면 축구 야구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한 여가 태도라면 여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여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여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가 태도.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여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면 더 여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행동적인 여가 태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동. 그렇지만 어떤 여기서는 행동 의도까지도 보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한다. 어떤 그 의도까지 앞으로 나 계속해서 이거 축구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나 계속해서 요가 할 거야. 이런 거. 그런 행동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태도도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감정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베이스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인지적으로 지식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고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서 신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 태도가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구분해 좀 찾아내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 그다음에 여가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약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 여가에 대해서 참여하고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축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축구를 좋아해야 될 거예요. 축구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 속에서 아, 나 축구 너무 많이 나 다쳐서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나 저기 왔다리 갔다리 뛰어다니는 거 싫어. 뭐 아니면 나는 축구를 못 하니까 결국엔 골키퍼 할 거 아니야? 나 골키퍼 하기 싫어서 축구 안 할래. 뭐 이런 심리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는 나 정말로 축구하고 싶어. 그런데 공을 누구랑 찰 거야? 공을 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풋살을 하든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풋살을 하든 11명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욕구가 생겨도 하려니까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또 뭐 이런 수영을 하고 싶은데 아, 수영장에 가는 게 너무 창피해. 그런 내재적인 여가제가 창피해. 그런데 아, 누구 같이 가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같이 갈 친구 없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친구가 없어. 그런 거 같이 갈 사람들 이런 대인적인 여가제약. 구조적인 거는 시간, 시설, 교통, 금전 이런 제약을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교통편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여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그거를 구조적 여가 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여가 제약은 우리가 어떤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제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제약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게 하나 해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있는데 뭐 좀 불편한 게 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남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인적인 여가 제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로 누구랑 같이 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을 또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해결됐어. 2단계, 1단계 해결되고 2단계 해결됐어요. 그러면 3단계로 이제 돈이 문제가 되고 교통편이 문제가 되고 시간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요거를 또 해결하고 나면 이제 여가 참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강서구에 우리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포츠 뭐 체육 시설이 있어요. 축구 시설이 있어요. 그럼 축구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축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러면은 내재적인 제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나 뭐 이런 것들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할 수 있게 뭔가 클럽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면 뭐 둘이 오면 뭐 얼마 깎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 뭔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장소가 불편하면 교통편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비싸다라 그러면 좀 깎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또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가 전공자들 여러분들이 여가 수업을 배우고 나서는 이 내재적인 제약이 먼저 해결이 돼야 대인적인 제약 다음으로 이게 딱 맞닥뜨려지고 이거를 또 해결해 줘야 이제 구조적 제약을 또 맞닥뜨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제약은 결국에는 무엇과 맞닥뜨리냐면은 참여 동기하고 이게 딱 두 개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가 동기가 강하면 웬만한 제약은 다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시간 다 만들어집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생기면은 시간은 다 만들어내요. 뭐 같이 갈 사람 다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축구하고 싶어. 정말 친구들 다 찾아가지고 만들어냅니다. 11명 만들어내요. 장소 뭐 다 찾아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여가 제약 극복 과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동기입니다. 동기.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동기나 이런 데에도 또 재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미. 우리가 재미 있어야 계속 하죠. 단편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할 게 아니라 여가를 계속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미를 알아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취미 뭐 있어요? 그럼 뭐 축구예요. 뭐 그래요? 그럼 왜 축구를 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요. 뭐가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예, 그냥 재밌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이 수업을 들으면 뭐 때문에 재밌어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냥 다 재밌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체력 건강의 재미가 있고요. 기술 기량의 재미가 있고요. 승리 경쟁의 재미가 있고요. 몰입의 재미가 있고 창작 재미, 일상 탈출 재미, 대인 관계 재미. 요렇게 일곱 가지 정도의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재미 요소를 또 분류를 해보면은 요 위에 거 5번까지는 어떤 성취감의 재미고 밑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예요. 뭔가 실력이 향상돼서 느끼는 재미가 아니고요. 결국에 성취감의 재미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뭔가를 성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체력 건강.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해서 체력적으로 좋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를 느껴야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져야 돼. 뭔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는 거 어떻게 느낄 거예요? 느끼게 해주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건강해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재미를 느끼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이런 우리가 체력 건강의 재미를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 그럼 체력 건강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어, PC방 가가지고 게임한다. 체력 건강의 재미를 느끼기 힘들겠죠. 또 기술 기량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구한다. 축구 실력이 늘어야죠. 그렇죠. 기량이. 근데 컴퓨터 게임한다. PC방에 가서. 기술 기량 느나요? 늘죠. 컴퓨터 기술 늘죠. 게임하는 기술 기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알죠? 요게 늘어가는 거를 깨달으면 재미를 느끼게 된다. 또 승리 경쟁, 뭐 게임에서 이겼어. 그러면 재밌죠. 그러면 요가를 해요. 스트레칭을 해요. 승리 경쟁 있나요? 뭐 옆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늘어나는지 유연성을 체크한다면 뭐 그걸로 재미 있겠죠. 내가 이긴다면 네 승리. 그래서 우리는 승리 경쟁에서 축구, 배드민턴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막 짜릿하게 승리감을 맛보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게임도 많이 그래요. 그다음에 몰입의 재미. 이게 몰입은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할 때 막 정신없이 게임하죠. 뭐 마우스 키보드 탁탁탁탁탁 막 해서 게임해서 손도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재빠르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몰입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쫙 몰입했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몰입을 해서 시간이 쌓이면 실력이 향상돼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몰입. 창작의 재미,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또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 때 성취감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예, 요 5가지는 뭐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중에 실력이 늘어서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가져서 성취감을 느낀다. 요게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일상 탈출의 재미, 요거는 그냥 뭐 새로운 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뭐 TV를 다른 걸 뭐 그러니까 맨날 일을 하니까 싫어서 집에서 TV 보고 놀 수도 있는 거고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뭐 새로운 여가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일상 탈출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재미는 누군가 만나가지고 계속 교류하는 거죠. 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뭐 이런 거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분 좋은 걸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재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 재미를 보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정 여가 활동을 딱 가지고 뭐 헬스냐, 축구냐, 뭐 컴퓨터 게임이냐, 요가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여가 활동을 어떠한 재미 요소가 있는지 나는 어디에서 주로 재미를 느끼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분석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되게 계속 우리가 몰입을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몰입을 보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이름 있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칙센미하이, 칙센미하이의 스펠링 쓰는 거. 그랬죠. 몰입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즐겁고 활동에 몰입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뭔가 발생하고요. 아니면 뭐 TV 볼 때도 그래요. 뭔가 주어진 환경에서 거기서 완전히 TV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재밌어 하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그게 몰입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 뭐 TV 보고 그런 거 대화할 때 이런 것도 다 몰입이에요. 근데 주로 그런 거는 어떤 때 일어나느냐? 몰입은 알고 봤더니 칙센미아이가 밝혀낸 게 기능, 자기의 기술 수준과 스킬입니다. 도전, 챌린지입니다. 이 도전 목표가 어, 딱 맞아 들어갔을 때 몰입을 하게 된다예요. 근데 몰입을 뭐 기능은 높은데 뭐 이렇게 도전 목표가 낮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데 목표를 낮은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게임에서 나는 5단계에 레벨 5에 가 있는데 레벨 1을 하라면은 지루하죠. 예.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내 기술 수준은 낮은데 어떤 도전 목표가 높으면은 어떤 불안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뭐 이게 딱 이렇게 되진 않고 실제로는 이 기능과 도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서 내 실력 수준과 도전 목표가 거기에 맞춰졌을 때 몰입에 들어가게 돼요. 어느 정도 기능 수준이 높고 도전 목표가 높고 근데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요. 기능 수준이 내가 낮다라면은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여기서도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다 몰입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요런 거는 8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는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고거 기능과 도전을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 이런 8가지 채널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몰입을 할 때는 기능 수준에 보다 내 수준보다 살짝 높은 단계의 도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단계를 맨날 통과하는데 1단계를 목표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단계에서 내 실력이 통과하기가 살짝 부족한데 1단계 통과가 목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완전히 몰입이 쫙 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몰입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몰입 경험의 조건은 도전과 기능의 적절한 수준 아까 얘기했죠. 금방 바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와 즉시적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뭐 회원이 배우러 왔을 거 아니에요? 축구든 뭐든 배우러 왔으면은 축구에서 이번에 요거 뭐 드리블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뭐 어디까지 목표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목표를 제시해주고 어떤 연습을 딱 했을 때, 요번에 뭐가 잘못됐어. 요거 요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더 빨라져. 뭐 연습하기 좋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근데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연습을 어느 정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입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활동과 지각의 융합.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뭔가 지금 축구공을 가지고 뭘 하면 활동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지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활동에 대한 집중과 걱정이 부재돼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지금 요걸 하면은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면 안 되고요. 활동의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활동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A매치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딱 갔을 때 평상시에 잘하던 선수도 거기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활동 그런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활동 장악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의식의 부재.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계 기록 세우고 막 최고 기록 세우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냥 그거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표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떠네, 내 몸 상태가 어떠네, 좀 속이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 나는 저런 거 자신 없어서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감각을 상실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가는 줄 몰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몇 시인지 이런 것도 다 까먹는 겁니다. 내적인 동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그 자체적으로 그 자체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내적 동기가 됩니다. 남이 뭐 상 받으려고 한다, 칭찬 받으려고 한다, 뭐 돈 벌으려고 한다 이런 건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 축구 자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몰입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몰입시켜 가지고 뭔가를 어, 잘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늘길 원하잖아요. 실력이 늘으려면은 몰입을 해야지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어, 더 많이 몰입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 배우는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잘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미를 느껴요. 더 재밌다면 회원이 막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몰입 이론입니다. 칙센미아이의 몰입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가에는 어, 뭐 진지한 여가라는 거와 일상적인 여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 일상적인 여가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면은 이제 동네에서 그냥 가족끼리 그냥 친다거나 뭐 어, 연애할 때 이렇게 그냥 쳐본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번 심심풀이로 치고 뭐 그냥 이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편적인 여가예요. 예, 뭔가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뭐 그러면서도 거기서 뭔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받는다거나 대회에 출전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진지한 여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가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진지한 여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 진지한 여가는 이제 우리 여가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여가 혹은 단편적인 여가라고 하는데 이런 여가를 하면은 어, 좋긴 좋지만 그것 또한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가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더 바람직한 여가 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진지한 여가 활동을 하는 종류에는 아마추어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취미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원봉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학자가 스테빈스라는 학자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프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 농구, 프로 야구 뭐 이런 것처럼 프로들이 이제 뭔가를 할 때 그 프로가 하는 거를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서 그 프로처럼 나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술 향상을 프로처럼 그걸 지향하는 거죠. 나도 저 선수처럼 잘하고 싶어. 네, 그걸 동경하면서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마추어들입니다. 프로의 세계를 꿈꾸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취미가라는 거는 그냥 프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저런 거죠. 뭐 수집하는 거, 우표 수집 뭐 그다음에 뭐 곤충 수집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수집 같은 거를 되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취미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심오한 그들의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여가 활동을 쭉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경력 자원봉사자 그냥 어디 수해 나가지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뭐 국가대표 출신이야 내가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어,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농구를 지도하고 봉사로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기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거기에 빠져서 하는 부류가 있더라. 이게 자원봉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쪽이 좀 약해요. 외국 선진국들보다. 자, 이렇게 진지한 여가에 대한 세 가지 활동 유형, 아마추어 취미가 자원봉사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가에는 진지한 여가, 일상적 여가 두 개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하루 하고 말고가 아니라 맨날 맨날 해야 되고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뭔가 어, 그 힘든 난관들을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니까 또 전문성이 생성됩니다. 계속해서 그 분야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없으면은 이거를 진지한 여가를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득이나 보상이 발생합니다. 뭐 이게 힘든데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자기가 성취감을 맛보고 이러면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시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 그 뭐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거기 진지한 여가에 빠져 있으면 배드민턴을 되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감정,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나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일시하게 됩니다. 정체성. 그다음에 특유의 사회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그 동호인들만의 세계가 있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하는 사람들만의 세계가 있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사회 세계,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진지한 여가. 그 세계에 빠져서 산다는 거. 야, 요거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여가 6가지의 특성, 특징, 요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가 정체성이 있는데요. 여가 정체성 이론에는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야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 핵심 부분,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나는 뭐 어떻고 어떤 사람이야. 내 되게 내성적이고 사람들 잘 못 만나. 뭐 그런 자기가 남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쓰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정체성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여건, 역할 그거에 따라서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는 뭐 자식으로서 아니면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정체성,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또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체육 수업에서의 정체성, 영어 수업이면 영어 수업에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다 다른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의 또 정체성,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있는 핵심적인 내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소개하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고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세계 내에서의 정체성, 사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배드민턴 그 치는 그 세계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여가 정체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도 뭐 스키 탈 때 그러면 여가 활동으로 스키를 많이 했는데 그 거기에서의 정체성, 수영할 때 수영에서의 정체성 이게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여러분들 학생들 가르칠 때의 정체성 이게 달라요. 이게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가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서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정체성을 만들어서 되게 기분 좋게 더 나만의 세계를 구성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게 있어야 자기 위안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생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생활 만족이 결국엔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 주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의 만족도, 직장 생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교에서의 만족도, 여가 만족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갖고 있는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은 이제 행복도가 더 높은 게 되겠죠. 어디에서 또 불안하면은 거기서 불안 요소로 행복도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요? 직장 생활에서는 어, 상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이 크고 가족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가 만족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족도를 가지고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 여가 생활에서 만족하면 이게 해결이 되면서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행복을 높이는데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여가다. 여가. 그래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 직장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더 부족한데 여가 쪽에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행복도를 높이고 낮추는데 여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 만족도에는 이제 6가지 만족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그럼 여가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 이런 교육적인 측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뭐 즐거움, 기쁨, 요건 심리적인 거고요. 사회적인 거, 뭐 사람들 대인관계, 휴식적인 거, 원기 회복, 스트레스 해소, 뭔가 쫙 새로 휴식을 통해서 새로 원기가 회복되는 거, 생리적인 만족, 건강해지는 거, 환경적인 만족, 시설, 서비스, 자연경관, 접근성 이런 게 만족도가. 그리고 환경적 만족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교육적인 만족은 찾아 나설 수 있는 거고요.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이런 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사회적 만족도요. 그래서 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여가 현장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가 만족을 높여서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 문제는 이렇게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저도 지금 현기증이 나요. 빨리 이거를 시간을 줄여가지고 끝내고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도 아프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 요 여가 이론은 또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습 시간을 통해서 또 실습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요가 이론을 더 풀어서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고 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요. 기분 좋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